안녕하세요. 영지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핫한 교육 뉴스들을 제가 공유를 하고 의견을 내면서 보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즌이잖아요. 수능이 끝나고 제자들이 찾아오면은 도대체 나는 전공을 무엇을 해야지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할 때가 있는데요. 나라면 도대체 어떤 과를 갔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 자료는 90년대 초반에 핫한 대학의 과 랭킹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찝자면 서울대 물리학과가 의대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자, 다음으로 갈게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7, 80년대, 90년대까지 봤었을 때 스카이는 스카이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가 랭킹이 상위권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밑에를 볼게요. 밑에를 보면은 경북대, 부산대 등 지방대가 강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때까지만 해도 그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중이 25%밖에 안 됐고 사실 서울 밖에 사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들이 강세였고요. 자, 90년대 볼게요. 90년대 보시면은 여기가 다 서울대잖아요. 그러면은 과 상관없이 우선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과가 점점 더 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서울대 만능의 시대가 이제는 의대 만능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보세요. 컴공과 2000년대 초반에 그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다시 의대로 쏠림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한의학과 한번 볼게요. 점점 랭킹이 올라갔다가 2010년도부터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의대와 이제 의대 간에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의학과가 조금은 밑으로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 보시면은 서울대, 연대, 카대, 성균관대 다 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의대 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계열 볼게요. 상위권은 서울대 물론 있겠지만 법대에서 로스쿨이 생기면서 오히려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터에 던져질 수 있는 경영대학이 오히려 더 인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법학과가 줄어들고 로스쿨이 생기고 경영대학이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보시면 두둥 요렇게 연대 경영학과가 들어왔죠. 우우우우 파란색 이겨라. 그래서 연세대 경영학과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대학도 대학이지만 이제는 과를 보고 선택을 한다는 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기 혹은 문사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기는 전자, 화학, 기계과를 뜻하고 문사철은 문학, 사학, 철학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전공을 했다면 지방 어느 대에서도 취직이 잘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사철은 좀 취직이 어렵다고 했었어요. 자, 이게 바로 이과 선호 현상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IMF 이후에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 졸업을 하고 바로 취직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과들이 붐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과인가요? 문과인가요? 전공을 살리셔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 자료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전공과 직업에 대한 파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일치하는 편이 한 37%, 일치하지 않는다가 38%였습니다. 뭐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즉 전공을 살린 사람도 있고 못 살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비가 꽤 비싸고 대학교라는 것은 내가 보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관없는 걸 할 거면 4년 동안 그렇게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가?
많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영어 강사하고 있지만 정치외교학과 전공입니다. 저희 댓글 보면은 저는 영어 비전공자인데 영어 강사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희 강사 10명에 1명만 영문학과 태솔 석사까지 하신 분이 계시고요. 저 또한 영어 교육과 전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만족할까요? 반 이상이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이 끝나고 본인의 점수에 맞춰서 대학교를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전공을 살리지 못한 불일치 비율이 보세요. 80%를 계속 윗돌고 있습니다. 80%라는 건 10명에 8명이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취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직장인들도 반 이상이 비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10명 중 8명은 나는 왜 그렇게 학비를 내고 열심히 대학교를 다녔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저는 뭘 전공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제 나름의 해답을 찾아봤어요. 뉴스 한번 볼게요. 많은 대학교들이 미달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못 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보다는 과를 보셔야 돼요. 점수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과로 선택을 하셔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면 내가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과를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20살 때라면은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못했겠지만 이번 정권이 어떤 걸 밀어주고 있는지를 좀 검색을 해볼 것 같아요. 이번 정부는 6대 산업, 지난 정부는 3대 산업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산업에 돈을 많이 쏟겠죠? 돈이 쏠리는 곳에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산업을 찍는 건 여러분의 몫이겠죠? 잘 찍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20년 전으로 재벌집 막내딸로 환생을 한다면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육성산업의 리스트를 본 뒤 어느 정도 두 정부의 후원을 받는 분야와 관련된 전공을 하겠다는 이 찌든 40대의 답변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대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좋은 과를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이걸 보고 있는 강사 여러분들, 과와 전혀 상관없이 강사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과 선택하시고 행복한 길 열리길 바라겠습니다.